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춘자월이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윤정입니다. 어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어제여서 오늘 증시와 외환시장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오늘 증시에도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6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0시 반을 넘어서면서 증시가 한 번 더 껑충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1960선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상승한 역시 0.8% 정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요. 5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잠깐 봐드릴까요? 오늘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통신 정도만이 약세를 보일 뿐 전업종의 상승세가 돌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 1위부터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현대모비스만이 소폭 밀릴 뿐 전 종목이 빨간불입니다. 기아차도 2.8%나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등도 3%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원달러 환율은 5원 정도 내립니다. 4원 하락한 1,086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이 종목 사도 되냐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문자와 전화 열어놓고 있을 건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종목 퀵서비스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겠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탁의 박수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종목 퀵 서비스에는 이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담받고 만족스럽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종목 상담도 하실 수 있지만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해서 이달의 별점왕 선발할 거고요. 2월의 별점왕은 어떤 분이 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전화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대신정보통신이요. 대신정보통신이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있으십니까? 제가 거의 한 90% 정도 들어갔는데 689원 정도 들어갔어요. 689원이요. 네. 예, 오늘 거래되는 가격은 653원이네요. 예, 제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손실 중이에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제가 2월 5일 정도? 그때 거의 종가 정도에 매수했던 것 같아요. 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예, 대신정보통신을 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그 1월 3일 날 상한가 한번 쳤잖아요. 예, 근데 그 종가를 안 깨고 그 위에서 계속 그냥 홍보하길래 예. 한 번 더 뭐 이렇게 좀 시세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다는 기술적인 접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5% 정도 손실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이거 뭐지 그 처음에 1월 3일 상한가 그 종가를 안 깨고 있으니까 예, 한 번 더 시세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들고 제가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한 매도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가가 아니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예, 목표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셨었어요? 예, 목표가 저는 한 크게는 안 받고 한 10% 정도 받거든요. 한 뭐 예. 플러스 10% 정도 수익 정도 나면 나와야지 하셨었군요. 예, 그랬었는데 지금 반대로 마이너스 5%가 돼버려가지고 예. 걱정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정태근 팀장님을 바꿔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인의 자문위원단은 이 대신정보통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대신정보통신에 대한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매도 의견이 가장 많아요. 지금 팔자가 4분이시고 비중이 너무 많다가 한 분, 그냥 보유해도 되겠다.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과연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네, 일단 인사부터 좀 드리고 예. 정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전주를 좀 하시는데 예, 예. 조금 그 성향이 좀 소형주 단타 매매 좀 하시나 봐요. 예, 그거 스윙, 단타 그런 거 하긴 하는데, 예, 예. 기업 재무제표 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재무제표가 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회사에서 뭐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예, 뭐 대신 그룹 내에서 SI 관련해서 이 회사가 다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꾸준한 그 유지 보수 설비 때문에 그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예, 중요한 건 그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는 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어갖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나누기보다는 일단 이게 지금 대신정보통신이 그 안철수 테마신 건 아시죠? 예, 그쵸? 크진 않지만, 예, 안철수 그쵸, 테마요. 알죠. 그래서 이게 저도 안철수 테마 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그 한 가지 의문점인 건 아마 정책 테마 쪽으로 묶여서 아마 그 안철수 테마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정확하게 뭐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런 건 나오는 건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오픈베이스라든지 링네트 같은 종목처럼 아마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IT 쪽이라 봐야 되겠죠. IT 쪽 관련해서 테마를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차트 좀 예. 보면은, 일단 오늘 링네트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가 오늘 9% 떴거든요. 지금 한번 예, 보시면은, 떴죠. 예, 한번 보신 게 떴는데, 그리고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점상 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재보선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그 안철수 테마 특징이 뭐냐면은 인맥 쪽이 안 움직이고 지금 정책 쪽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인맥 쪽은 버리고 정책 쪽으로 움직인 건 따라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오픈베이스 링네트가 먼저 움직였는데, 자, 링네트 잘 보세요. 지금 차트 흐름이 이렇게 좀 당겨 보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의 자리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죠. 예, 그러네요, 예, 그쵸, 맞죠?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가지고 계신 대신 정보통신이 링네트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나오면서 이후에 링네트처럼 이렇게 튀면은 물론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정책 테마 쪽에서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링네트를 좀 자세하게 본다면은 요게 일단 요날 그 시세 주고 난 이후에 좀 쉬어가게 되면서 이게 어쨌든 2,400원 정도. 그러니까 시세 주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조금 4일 정도 그 하락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켜준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예. 올선 지켜주면서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대신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요 지금 현재 자리가 조금 전에 그 짚어드린 요 자리 있죠. 여기 그 어디는 오픈베이스가 아니죠. 링네트인데 예, 링네트가 어떤 자리냐면 요 자리 있죠. 예, 요 자리 상당히 좀 유사하죠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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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반등을 주려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뭐 내일 당장 갈지 모레 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종목을 만지지 않는 이상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시고 지금 자리에서 링네트처럼 튀어간다면은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 아까는 10%인가? 그 정도 목표상,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이 튄다면은. 그 예. 이상 한번 목표 삼고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근데 예. 오픈베이스하고 링네트하고 이런 종목이 가는데도 요 종목이 일주일 지나도 움직이지가 않는다면은 네. 조금은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손절 라인은 혹시 어느 정도로? 지금 가격이 689원이시죠? 그러면은 예, 요거 최대한 자리를 주더라도 그 아까 전 상한가 자리 지켜준 자리 있죠? 예, 예, 요 구간 안 깨는 이상, 요 구간은 일단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가 625원인데 일단 625원에 잡지 마시고 일단 네. 조금 635원 정도? 한 10원 예, 정도 예. 가기 여유를 두고 예, 장중에 예. 무조건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 예. 깨면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호가창 보실 줄 아시죠? 예, 예. 호가창 보시면은 지금 대신정보통신 같은 게 지금 호가 상당히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아마 주가가 밀려 내려갈 때 매도 잔량 쪽에 호가가 많이 많이 쌓이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는 예. 무조건 팔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전략을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위에 계속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예. 예, 이 종목은 장중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매매 하셨으니까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실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꼭 수익 보고 나오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예, 해서 감사합니다. 대신 정보통신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도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처음으로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날 보겠습니다. 다날을 13,500원에 35%를 들고 계시고요. 매도가 알고 싶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수익권 내 계시니까 기분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날 어떻습니까? 네, 다날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결제 관련주로서 KG 모빌리언스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한 45%가 넘는 좀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랑 그 티켓몬스터 그쪽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그 모바일 결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또 지금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에 있지만 중국에서 사실 미비하게 좀 실적 부분이 좀 미비하지만 미국 시장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단가가 지금 수익권에서 지금 잡아보셨는데 전전일에서 지금 주가가 크게 한 1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로 좀 잡아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살짝 1% 정도 눌리는 감이 있는데 거의 지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지금 다다랐다고 좀 보여집니다. 보시게 되시면 지금 전고점 부분이 15,900원 선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밀리는 양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월 해서 모바일 직불카드가 나오면서 전자 관련 결제주들이 좀 주목을 잠깐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전고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한 6,000주 정도 들어와 주면서 좀 많이 들어와 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기관도 좀 팔고 있으면서 지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목표가는 제가 15,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5일선 대응을 좀 하시면서 수익권에서 익절하시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지는 않으세요. 정고점이라고 하시면 15,900원 정도가 될 텐데 한 15,500원 선 목표가를 정해주십니다. 차익 실현해서 수익 난 거는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날 봤고요. 이번에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26,330원에 비중이 100%시라고요. 여러 번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수 단가를 좀 많이 낮추셨어요.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온 편이고요. 정태근 전문님. 네. 이건 좀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그 업황적인 얘기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좀 여쭤보시고요. 기술적인 부분만 좀 짚어드릴게요. 자, 뭐 제가 볼 게 어떤 거냐면 주봉 차트 좀 볼 건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LG전자랑 차트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부분도 있고요. 자, 지금 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 요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와서 2012년 3월 이후 넘어와서 중요한 가격 분기점이 24,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작년 6월달, 작년 7월달 기점으로 해서 현재 어쨌든 하이닉스의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상당히 뭐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튀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서서히 완만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매수가가 온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매수가가 왔을 때 제가 보기엔 매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26,300원의 비중 100%, 비중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주가 서서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회복을 해 나가는 국면에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최후에 요건 일단 위쪽으로 26,000원 올라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26,000원 올라타게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한번 비중을 축소시킨 다음에 좀 추세적으로 예. 한번 가져가 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26,000원까지는 SK 하이닉스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매수 단가가 26,300원대시잖아요. 매수가까지 왔을 때 비중을 일단은 크게 한 절반 정도 이상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는 대부분의 전문가께서 주가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대형주죠. LG 디스플레이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31,150원에 사셨고 비중이 20%십니다. 이 종목은 3338님께서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 디스플레이 좀 그간 그 애플향 매출이 좀 감소될 거라는 우려감에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로 좀 발표가 되면서 다시 좀 기대감을 지금 갖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은 조금 더 조심을 하자, 보수적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서 조금 좋은 흐름을 좀 차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21선 부근을 번번이 터치를 했지만 어느 정도 뚫지를 못하고 좀 했었는데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올라와 줬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약간 우상향으로 하냐, 턴어라운드를 하냐라고 지금 기점에 좀 놓여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는 지금 기대감도 있고 애플에 대한 매출량이 좀 크긴 했지만 이제는 그 우려도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좀 1차적으로는 61선 부근이 121선 부근 이제 한 3만 원 부근을 좀 돌파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올해 들어서 글로벌 IT 수요가 어느 한 6%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글로벌 IT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아직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121선, 3만 원 선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 5일선 부근이죠. 5일선 부근에 손절가 대비하시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박수영 연구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를 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신데요. 지금 봐드릴게요. 현대 하이스코 어떻게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네.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차트 보면 매수 접근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데 대신에 좀 기술적으로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낙폭 과대 종목일 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런 패턴을 좀 잘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아실 건데, 자,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 잡는 요 음봉 잡는 양봉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요 자리를 요걸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한번 기술적 대응을 한다면 아마 매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셨고요.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수급이 완전하게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기관이 아직도 여전히 매도에 나서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수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를 돌릴 만한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요 앞전에도 마찬가지 43,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줬었지만은 21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접근은 가능하되 손절가는 36,000원 짧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21선이 있는 39,500원 정도의 짧은 대응은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는 말씀, 현대하이스코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답변을 드렸습니다. 6685님께서 SK이노베이션도 함께 매수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문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첫 번째로 적어주신 현대하이스코만 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OCI 머티리얼즈 볼 건데요. 이 종목은 오늘 전화로도 들어왔고 문자로도 들어왔습니다. 문자로 먼저 들어와서 이 가격대를 맞춰서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OCI 머티리얼즈를 46,250원에 매수가 되셨고요.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고 더 사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057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또 전화로 주신 분은 매수가가 45,000원이세요. 이분 역시 꽤 높은 단가가 나와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OCI 머티리얼즈 문의가 많은 이유가 OCI가 좀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이름에서도 그 기업 이름 명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OCI 머티리얼즈 OCI 계열사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태양광 LCD 관련을 해서 특수가스를 제조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 지금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OCI 머티리얼즈 역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올해도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를 좀 높게 잡고 계신데 제가 매도라고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보일 때 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이 크지 않는다는 걸 감안을 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고서 나오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번 최저점이 31,000원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오늘 해서 좀 터닝을 지금 보여주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35,000원 이하라면 좀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절대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의 개선세에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차트적으로 조금 의지를 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가능하다면 4만 원 부근까지 단가를 좀 낮춰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 부근에 이상까지 간다면 좋겠지만 그 부근을 한번 뚫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35,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시되 비중은 25%에 30%는 안 넘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비중이 10%, 15%씩이셨어서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가 이제 수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4만 원 선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를 4만 원까지 낮추고 매수가가 회복됐을 때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봐드렸고요. 이번에 와이즈 파워 보겠습니다. 와이즈 파워는 오늘장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플러스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와이즈 파워를 1,360원에 11% 들고 계신 분 목표가 손절 깔고 싶다고 하십니다. 0094님께서 주셨어요. 네. 예. 이것도 바로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차트 좀 볼 건데 이게 지금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자, 작년 7월달에 지켜졌던 자리가 1,100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탈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1,100원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부대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작년 7월달 지켜주고 나서 반등 주고 이탈해버리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 11월달 저항받죠. 그리고 나서 주가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악성 매도 물량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세력들이 거래량 실으면서 이렇게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반등 시도가 1,100원을 시원하게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와이즈파이어 어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가격대가 1,100원 가격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잘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등을 위해서 어떤 숨고르기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7% 정도, 7.5% 정도 뜨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거래량이 실리는 게 매수 물량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반등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힘이 좀 약하죠. 예. 지금 그 시가를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오늘 매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 현재 가창 볼게요. 현재 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호가가 지금 좀 많이 풀렸는데 조금 전만 해도 100만 주 넘게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지금 정도 호가 잔량이라면은 아래쪽을 밀리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시가 회복을 한다면은 일단 좀 가져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060원도 깨지면서 기능봉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단 오늘 조심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장 초반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7% 정도 오름세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많이 줄인 건데 더 빠질 수 있겠다는 의견이세요. 와이즈파워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십니까? 예,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21만 4천 원에 25%예요. 아, 그러세요? 최근에 예. 주가가 얼마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이게 제가 좀 오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상담을 받았을 때 예. 그때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다시 좀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게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냥 좀 어느 정도는 좀 손절을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삼성 네네. 엔지니어링 말고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있으세요? 주식 비중이 얼마나 있으세요? 주식 비중이 좀 많아요, 제가. 아, 좀 그러세요? 많은데 액수가 이게 25%라고 해도 조금 예. 액수가 커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박수현 연구원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아마 예, 잘 예. 진단을 내려주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 살펴볼까요? 예, 손실이 좀 많으셔서 잘 진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보유 의견이 많습니다. 네 분께서 그냥 들고 가자 하셨고요. 매도가 두 분이신데 박성일, 이상로 대표께서는 지금 그냥 팔자 하시네요. 박수영 연구원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너무 죄송스러워 자꾸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우선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신 게 작년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나요, 혹시? 예. 네, 좀 오랜 시간 갖고 계셨는데 왜 매도를 못 하셨었어요? 중간중간 기회가 있었었는데. 중간중간 조금 이제 저점에서 사가지고 조금 이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이게. 아, 단가를 낮춰놓으신 거세요? 예. 중간중간에 덜어 이익 실현 좀 해가면서. 네. 예, 그러다가, 예.
지난해 말부터 다시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와서 걱정을 좀 네, 많이 네.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네, 삼성 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주긴 하지만 지금 박근혜 이제 당선인이 이제 취임이 곧 앞두고 있고 부동산 예. 경기 부양책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해외 비중이 더 큰 기업이라서 그러한 국내 기업에 대한 그 부동산 경제 부양의 영향은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있는데 물산은 네. 국내 기업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해외 비중에 치중이 좀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건설주들이 조금 좋은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컨센서스 이상으로 좀 실적이 좀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지금 제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동안 이제 그 낙폭 이후에 이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대 여기서 이미 저점을 한 번 만들고 어느 정도 반등이 120일선까지 이루어졌다가 다시 또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네. 지금 섣불리 매도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네. 어느 정도 빠졌던 부분, 지금 작년 9월부터 해서 빠졌던 부분은 반 정도 돌려놨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네. 15만 원 부근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할 수 있냐 하지 못하냐 그 지금 부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다면 하향 추세라고 좀 보시면 돼요. 주봉으로는 좀 위험한 자리라서 제 일봉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되지만 주봉으로는 좀 위험한 자리라서 어느 액션도 좀 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지금 15만 9,500원에서 어제 전일 대비해서 0.9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예, 예. 조금 더 이어진다면 121선, 그러니까 17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네네. 네, 지금 61선을 돌파하냐 하지 못하냐 부근에 좀 지금 머물러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또 조정이 이루어지고 15만 원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네. 매수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매도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느 정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좀 비중을 늘리기에는 사실상 좀 리스크가 있는 업종이잖아요. 건설주라는 게. 예.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답답하시지만 조금 더 시간을 더 보시고 지금 60에서 그러니까 15만 원 지지하고 16만 원을 뚫어준다면은 목표가 1차적으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 예, 예. 부분에서 좀 밀린다면은 손절을 감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5만 원 선 예, 밑으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14만 원까지는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얘는 좀 잊고 지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14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 추가 매수 조금 더 해도 네, 괜찮을까요? 만약 14만 원까지 안 내려가고 15만 원 지지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세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만 원 네. 선을 깬다면 14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 15만 원 선을 안 깨고 지금 흐름을 유지해 준다면은 1차 목표가 17만 원까지 설정을 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네.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면 그냥 좀 당분간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낫겠네요. 네. 그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지금 당장 팔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손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7만 원 정도 올라와도 우리 시청자께서는 한 25% 정도 손실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17만 원 예. 왔을 때 다시 상담 요청을 하시거나 그때는 비중을 좀 절반 정도라도 줄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대응- 참고로 할게요. 예, 잘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봐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빨리빨리 봐드려야겠죠? 게임 하이 보겠습니다. 게임 하이를 8,765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5% 정도 더 살 여력이 있는데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0575님께서 주셨어요. 네. 바로 좀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게임 하이 같은 게 실적이란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차트를 좀 보려고 하냐면
지금 최근에 기관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불이 들어온 게 기관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2월 4일부터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게임하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현재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관의 수급 때문에 올라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관의 수급이 언제까지 올라올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어디서 추가 매수할까 여쭤보셨죠? 예.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평선 매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 지지대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한데 한 80% 이상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면은, 자, 이전에 지금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어딥니까? 8,030원 정도 가격대가 나오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최근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8,000원 가격대 쉽게 돌파를 8,030원이야. 그냥 8,000원이라고 할게요. 8,000원 지켜줬던 가격대 지금 현재 8,000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간이 8,000원 가격대에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단계로 나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물량을 가지고 8,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 다음 저항선이 어떻게 될까요? 9,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물타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기관 수급이 좀 더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차라리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종목 몇 개 못 볼 것 같은데 조금 빨리 해볼게요. 8501 하나님께서 포스코 ICT 문의하셨고요. 7,780원에 25%십니다. 단기 목표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포스코 ICT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 문의가 왔었던 종목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계열사이고 포스코가 수주를 따내면 거기에 족족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주가가 좀 급락을 많이 했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이 좀 크게 있었는데 그 실적 기대감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자 조금 급락이 좀 이어졌는데요. 지금 다시 매물대 좀 지지받고 좀 상승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ICT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종목을 좀 선정해 드리고요. 그래서 좀 보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지금 단가보다 좀 8,000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쪽에서 수주가 따오거나 철강 업황이 좀 더 개선이 된다거나 하면 이쪽 포스코 ICT 쪽의 통합 시스템에서 계속 수주가 좀 이뤄지고 실적 정도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 종목으로 목표가 8,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떨어진다 해도 7,000원 부분까지 좀 지지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7,000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로 지금 걱정하실 것 같은데 긍정적인 진단이 나오네요. 8,000원 목표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젠백스 봐드릴게요. 젠백스 주신 분 역시 지금 손실 구간이시죠. 매수가가 35,6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7%십니다. 현재 마이너스 11% 손실 구간인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7875님께서 주셨고요. 네, 예. 이것도 화면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젠백스가 그걸 좀 기억하세요. 젠백스가 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화면 보세요. 이게 지금 2010년 6월 달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무슨 백신이냐면 췌장암 백신입니다. GV1001. 그거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그거 임상시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길다가 이제는 주가가 좀 빠져버리죠. 이제부터는 췌장암 백신이 임상을 했고요. 임상하고 나서 이 약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나와가지고 이 약이 팔린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주가가 좀 더 끌어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주가가 더 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췌장암에 대한 어떤 약이 출시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종목,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기술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어쨌든 주가가 이전에 지금 거의 다 왔네요. 한 35,000원까지 빠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하락세가 가파졌다가 최근 와서 완만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하락세가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무 서둘러 팔지 마시고요. 서둘러 팔지 마시고 35,000원 지켜주면서 그래도 이쪽으로 짧은 반등이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정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35,000원 깨지는 거 확인하시고 그때 가서 파셔도 제가 보기에는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젠백스 봤고요. 예.
9125님께서 현대중공업을 50만 원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20만 원대거든요. 그것도 초반대인데 현대중공업을 50만 4천 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어요.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 아이고, 네,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그 단가를 보니까 재작년 정도의 매수를 좀 하신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만 원, 그러니까 19만 원 선까지 좀 떨어졌다가 단기적으로 좀 반등 정도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산을 좀 그리면서 하향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에서도 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 이번 분기도 이번 올해 자체도 좀 힘들 거라는 예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보다는 좀 나쁜 소식이 좀 자꾸 접해지고 있는데요. 비중이 좀 궁금한데 50만 원 선이라면 정말 고점에서 잡으신 건데 지금 제가 좀 지금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참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금 이 현대중공업도 역시도 지금 좀 잊고 지내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주봉상 보시게 되시면은 마찬가지로 저점 고점 계속 낮추면서 지금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좀 하향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만 원 선 깨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 부분 좀 시간 벌면서 위로 좀 상승해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드릴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주 개선세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시고 있으시고 20만 원대까지 20만 원을 지지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살짝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25만 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 이상까지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선을 지지한다면 비중이 많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추가 매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업황 개선에 대해서 많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종목 선정에서도 우량 주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보시고 나중에는 매수를 좀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까지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하겠고요. 이제 지난주 종목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전화를 통해서 봐주셨던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먼저 정태근 팀장님께서 봐주셨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전화 연결이 됐던 종목 쌍방울이었습니다. 매수가가 1,225원, 비중이 40%라고 하셨었고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좀 해보자. 5기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 예, 이 종목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네. 예, 정태근 팀장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좀 종목을 좀 축소해랬던가? 축소. 예, 빠지면은 95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그때 봐서 방향을 결정해 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더 사지는 않으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일단 지금 조금 이제는 이번 주는 지난주는 조금 조금 큰 그림을 얘기 드렸었고 실제로 차트 보면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쌍방울은 어떤 차트를 좀 참고를 하시냐면 안랩 있죠. 네. 안랩 그걸 좀 제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안랩도 13만 원에 상당히 가파르게 빠져버렸죠. 네. 그래서 주가 덜 빠지는 구간 나오니까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네. 쌍방울도 지금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물타기 된다. 이거 죽자사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지금은 어쨌든 주식할 때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난주 요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안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빠지다가 하방경석 나오고 난 이후에 덜 빠지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쌍방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하방경석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네. 근데 보시면은 이것도 1350원에서 가파르게 빠지다가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제는 빠진 속도가 완만해졌죠. 네. 그러면은 제가 950원까지 빠지셨다고 말씀드렸지만은 1000원짜리에서 안 깨지고 5일선하고 21선의 골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만 버텨주게 되면은 안랩처럼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휴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구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좀 장기로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되면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더 두시게 된다면은 매수가까지 이전에도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바로 간다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주가가 서서히 회복될 수는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요, 예. 1년 내내 가지고 있을까 싶어요. 예? 1년 내내. 1년 내내요? 네. 일단은 뭐 빠지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처럼 서서히 주가가 회복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내 1년이든 2년이 좀 가져가 보시고요. 근데 반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1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 그래요? 네? 네. 그럼 있잖아요. 지금요, 목표가가 한 얼마 정도 갈 예상이에요? 일단은 저는 생각하는 가격대가 한 1,150원 정도? 1,150원이요? 예, 1,150원 정도 일단 보고 있어요. 1,150원은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시청자님. 예. 전문가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1,150원 선 목표가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대도 갈 수 있겠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쌍방울 봤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박수영 연구원님께서 봐주셨던 종목 확인합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 전화 연결이 됐던 종목은 원익 IPS였습니다. 5,070원에 사셨다고 25% 들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박수영 연구원님은 일단은 보유해보자 하셨었죠.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영 연구원님께서 새해 복 많이 지난주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주가는 지난주보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예. 예,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박수영 연구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예. 예, 어떤 의견이실지 다시 한번 바꿔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익 IPS 지난주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나마 좀 버텨줬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 추가 매수는 하셨었나요? 예, 조금 했어요. 조금 하셨어요.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고 조금 제가 흐름이 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정도 그냥 횡보세를 좀 보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투자 전략은 동일해요. 그래서 예. 이번 주도 역시 그냥 보유하시고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하셨고 목표가 5,000원 이상 좀 매수가보다는 이상으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지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SFA나 뭐 덕산하이메탈 뭐 테라세미콘 관련해서 종목들이 거의 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OLED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원익 IPS 그만큼 못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언제 투자의 증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 스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이시라고 관련해서 원익 IPS 분명히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으실 테니까 지난주와 같이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꼭 이번에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3년은 우리 시청자님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상담 고맙다고 많은 분들께서 박수영 연구원님, 정태근 팀장님께 별표 모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야겠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JB스탁의 박수영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부도 위험 지표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국제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11일 69.0bp에서 12일 67.5bp로 낮아졌으며 일본은 73.9bp에서 72.7bp로 하락했습니다. 중국도 67.0bp에서 66.5bp로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부도 위험 지표는 넉 달째 역전 현상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이후 한국의 부도 위험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 부도위험 지표는 올해 초 양적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1월 한때 90bp에 근접했다가 엔화 약세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퍼지며 하락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구간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서민용 그리고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전기료 구간을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기존 11.7배에서 4배에서 8배로 줄어듭니다.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2천 명 늘어나 한 달 만에 다시 30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40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2천 명 늘었습니다. 1월 실업률은 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 수는 84만 7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10만 6천 명, 30대가 2만 6천 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20대 취업자 수 증감은 9개월째 하락세입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늘었으며 도매, 소매업, 건설업에선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제품의 수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올해 1월 수출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전년 동기 대비 8.1% 떨어졌습니다. 농림수산품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1.2% 내렸으며 공산품은 0.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공산품 가운데 수출 주력품인 벙커CU, 휘발유, TV용 LCD, D램, 중형 승용차 등의 수출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6% 각각 하락했습니다. 원재료는 작년 12월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옥수수, 밀 등 농림수산품은 하락했지만 원유, 천연가스 등 광산품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반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또 선물 쪽에서도 2,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도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고 때문에 코스피는 현재 어제보다 1%나 급등한 196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신중하게 투자 전략 짜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서비스.